작년 한 해 동안 주요 글로벌 증시 안에서 꼴찌로 1등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 올해 초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보다도 현재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코스피는 1월부터 시작해서 5%대, 그리고 코스닥은 6.8%의 상승을 보이면서 글로벌 주요 지수 안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지수단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날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커지면서 양지수가 모두 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는 0.1%대 지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날 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들어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다음 장에서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LS 그룹주라던가 정치 테마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추가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약세 흐름이 나왔었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이날 장에서도 주요 이슈와 종목들 또 업종별로 나눠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예민도가 굉장히 높은 이 수준이 이어지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날 장에서 LS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한가 안착을 했죠. 사실 이슈는 또 머스크로부터 출발이 되긴 했습니다. 머스크의 xAI에 LS 일렉트릭이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S 그룹주들의 동반 상승이 이날 장에서 나왔고요. 다만 xAI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과도 배반점 납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규모의 배반점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이날장에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갔던 LS 그룹주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미국 쪽 이슈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유리 기판 쪽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SKC가 가장 큰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는 가장 먼저 미국 쪽에서 치스법과 관련된 보조금을 따냈던 SKC가 이번에 추가적인 보조금 확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억 달러 추가적으로 지급 확정이 됐는데 일단 SKC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앱솔릭스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덕분에 미국에 있는 공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설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생산량 같은 경우도 연간 단위로 4만 8천 개까지 캐파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CES를 통해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다시 한번 한 차례 수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목 안에서의 추가적인 보조금 소식과 함께 이날장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나왔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현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이 지재권 분쟁 종결됐다라는 합의 소식과 함께 이날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의 에너지 장관 지명자가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 생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원전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상승 기조에 함께 몸을 실어줬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경남스틸이 15%, 휴맥스홀딩스도 동일하게 15%의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 관계 논의를 위해서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출국한다는 소식이 이날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력기기 관련해서 앞으로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세 가지 이슈로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부분은 미국 안에서의 전력 인프라 노후화입니다. 미국의 변압비 70%가 이미 노후화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의 정정 피해도 연간 기준으로는 200조 원이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덕분에 전력 인프라 노후화와 관련된 수요, 이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일고 있고 그로 인한 수혜를 국내 관련 기업들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기대감도 전력 쪽에서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AI는 말 그대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기존의 10배까지도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전력 관련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의 기술력이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채택해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 수출 증가 흐름을 해당 산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 최근에 고환율까지 같이 엮이면서 사업단 안에서는 긍정적인 상승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 또한 전력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올해는 에너지 생산 수요나 AI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와 변압기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때문에 전력 부족으로 인류가 긴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최근에 잘 가고 있던 전력주들에게는 더 큰 상승의 폭을 키우는 코멘트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취임하게 되는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은 이제 중국 전력기기의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져 있는 상황이죠. 덕분에 국내 기업들은 더 큰 수혜를 대려 받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전력 설비 관련해서 대장주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리포트를 통해서 해당 종목들을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각 기업마다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서 캐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 4분기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주가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 매력 부각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환율 수혜로 인해서 4분기에 영업이익이 3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두 기업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트럼프의 취임이 있는 날입니다. 최근 있었던 트럼프 연설을 놓고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는 섹터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NIS에서 했던 주요 발언들 정리를 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AI와 암호화폐가 승자가 될 것이고 에너지 생산은 더 늘리고 금융 쪽의 규제는 완전히 다 풀어주겠다. 그리고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원전도 같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쪽은 최근에 수혜를 받고 있어서 같이 포함시키긴 했습니다만 이외 나머지 AI나 원전, 암호화폐, 금융,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주요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됐던 만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국내 운용사에서 내놓고 있는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수혜 예상 업종들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안에는 계속해서 겹치는 섹터들이 있는데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8가지의 섹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취임 이후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코멘트가 미리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장에서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외 주요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뉴욕 증시가 저녁에는 쉬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 안에서는 일단 트럼프 취임식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한 주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번 주 안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만큼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과 또 트럼프의 취임식과 관련된 이슈를 꼼꼼하게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1월 들어서는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의 지수 상승 나쁘지 않게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까지 맞물려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지 오늘 개장 상황 일단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자, 이제 개장 전에 우리 시장 어떤 것들을 대응해야 할지 또 뉴욕 시장이 주말 사이에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면서 방향성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모두 상승하면서 1% 내외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1.5% 가까이 상승세, S&P 500 지수도 1%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 다우 지수도 0.78%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랠리,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트럼프 랠리 기대를 해볼까? 1월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던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다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볼까요? 지난주에도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땐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3.69% 상승세를 나타냈고 나스닥은 조금의 중간에 조정들이 있었죠.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주간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나스닥 지수도 2.4%, S&P 500 지수도 2.9%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작년 11월, 12월 이쯤부터 해서 거의 한 달 만에 주간 기준으로 상승 탄력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랠리 기대감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WTI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러시아에 석유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러다 제재를 좀 완화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유가가 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자, 이 외에도 금 가격도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 금 가격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또 지난주에는 뭐 몇 달 내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 가격이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약간 나왔고요. 반면에 트럼프 랠리를 기대를 하면서 오히려 미국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자금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약간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주요 지표도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12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0.9% 증가한 수치가 나왔는데 그 산업생산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조업 생산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0.6%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0.1에서 0.2%포인트 더 높게 나오면서 미국 내 제조업도 지금 나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요 일정들 이제 이번 주에 뭐 더 강한 트럼프가 온다. 너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아마 트럼프 얘기로 언론이나 방송이나 뭐 컨텐츠들이 도배가 될 텐데 자,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킹 기념일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월요일에 오늘 밤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외에도 이번 주엔 살펴봐야 할 것들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나옵니다. 넷플릭스나 버라이즌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 이제 본격적인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시작되니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스타트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히트맵을 좀 볼까요? 전반적으로 M7, 빅테크 종목들은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 마이크로소프트도 1% 넘게 상승세, 그리고 브로드컴, AMD 뭐 대부분의 칩 관련 종목들도 좋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힘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가장 관심 많이 가진 팔란티어도 역시 지난주에 지지난주 좀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70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외에도 애플은 조금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래도 애플 지난 목요일에 급락을 만회하는 0.75% 상승세, 아마존과 테슬라, 구글, 메타 플랫폼 전부 다 상승하면서 M7 종목들은 전부 다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빅테크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테슬라의 주가는 3% 넘게 3.06%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주, 가장 큰 동반자가 된 일론 머스크 여전히 랠리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세. 엔비디아는 M7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상승 탄력 가장 좋았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새로운 블랙웰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매출, 실적 개선에 실적의 가속화에 더 힘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높였고요. 애플은 말씀드렸듯이 그 전날 중국 쪽에서의 판매가 3위까지 아이폰 판매가 내려왔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4%대 충격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하락을 멈췄습니다. 0.75%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지금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6천 달러대까지 다시 금세 복귀했습니다. 한때 9만 달러대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 조정을 금세 만회하고 10만 달러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트럼프 당선인, 이제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 알트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요. 이 외에도 이 트럼프 코인이 이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코인이기 때문에 솔라나도 함께 20% 가까이 상승하는 전반적인 코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이제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 낮 12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에 취임식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 야외 광장에서 열리는 게 의례적인 취임식의 모습인데 이번에는 지금 워싱턴 쪽의 날씨가 굉장히 추운가 봅니다. 우리는 날씨가 좀 풀렸는데 미국 쪽은 지금 날씨가 워싱턴 쪽이 추워서 영하 5에서 8도까지 내려가고 폭설도 지금 예보가 되고 있다고 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전격적으로 실내에서 취임식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실내 취임식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하고 나서 40년 만입니다. 로튼다 홀의 수용 인원이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조금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1,500, 1,600명 정도의 참여 인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대신 인근 캐피탈 원 아레나라는 실내 경기장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함께 취임식을 지켜볼 수 있게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취임식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대부분의 빅테크 우리가 아는 기업들의 CEO는 참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가야 되겠고요. 메타 플랫폼의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주커버거도 역시 참석을 하게 됐고 팀 쿡 CEO도 가고 구글, 아마존, 오픈 AI 샘 올트먼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름은 왜 없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젠슨 황 CEO,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참석을 하지 않는답니다. 젠슨 황 CEO는 보통 지금 중국도 구정 시즌이잖아요. 이러니까 중국과 대만을 방문하는 게 보통 매해 초에 하는 일정인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은 하진 않는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사인인지는 저희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트럼프가 오히려 대만 쪽에 약간 거리를 두고 지금 중국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뉘앙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틱톡이 미국에서 정지가 됐는데 틱톡 CEO는 또 바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아마 뭔가 교차를 하면서 만나게 되겠죠. 19일에 틱톡 금지법,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하는 이 법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지금 틱톡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틱톡에서도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트럼프 정부와 또 상의를 해서 이 정지된 것이 바뀔 수도 있으니 그때 다시 공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행 90일 유예 의지를 비치고 있어서 과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과연 틱톡 금지법을 무효화시킬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에게 인수하는 것을 압박하면서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 메타 아니면 퍼블렉시티 이런 기업들이 틱톡을 인수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틱톡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관심이 가고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것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사들은 누가 참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눈에 띄는 사람이 김범석 의장입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이미 지난주에 트럼프 주니어가 주최한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해서 재무장관, 상무장관, 국무장관 다 만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쿠팡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물류 이 체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취임식뿐만 아니라 만찬, 무도회에도 김범석 의장은 참석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정용진 회장도 지금 미국으로 가서 워싱턴에 도착을 했답니다. 과연 정용진 회장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줄 거다. 여러 사람을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정용진 회장에게 뭔가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코멘트해 줄 메시지는 없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트럼프 취임식을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나타나게 될지 또 참석한 인사들이 관련된 업종이나 또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